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자기다움이란 말은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다움을 원색적으로 정의한다면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자입니다. 대부분 이 정의에 수긍하는 편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다운 것인지, 어떻게 죽어야 나다운 것인지를 물어보면 이때부터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다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한 번도 자기답게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기다움과 나다움이라는 단어는 유행어입니다. 가전제품과 브랜드 광고를 시작해서 여행, 음식까지도 자기다움이라는 광고 카피를 사용합니다. 자기다움은 자기 취향과 자기 스타일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하고 있죠.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정체성입니다. 가전제품과 여행을 할 때 자기답게 선택한다는 것은 소비 스타일이지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대부분 자기다움을 취향으로 알고 있다가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면 혼란스러우시죠.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기다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기다움을 모른다는 것은 매우 슬프고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뿐더러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전까지는 이런 인생 트랙에서 경쟁 같은 경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목표, 똑같은 트랙, 똑같은 경쟁 상대. 50대까지는 끊임없이 트랙을 돌면서 살았습니다. 내일은 어제와 비슷하고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삶이었어요. 이런 트랙에서는 자기담으로 살기보다는 남들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약속한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트랙 인생에서는 자기담이 그렇게 필요함을 느낀 적이 없었죠. 이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코앞에 있는 경쟁자와 결승점을 향해 달렸기 때문에 옆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로 인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못했죠. 특히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 트랙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돌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50대 퇴직과 은퇴를 하면 그때부터 남들이 모두 달리는 그런 트랙에서 이탈합니다. 퇴직과 은퇴를 하면 그러니까 트랙에서 나오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경쟁자들이 보이지 않고 관객도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자신의 길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기다움의 트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하려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왜냐하면 유니타스 라이프 자기다움 교육에서 소개하는 교육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부했죠?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하나요? 이렇게 합격을 위해서는 작게는 2년, 길게는 수십 년을 씁니다. 그렇다면 자기다워지는 데는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퇴직과 은퇴를 해서 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30살에서 시작해서 41살까지 자기다움을 이해하고 연구했으니까 뭐 한 11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기다움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 워크숍입니다. 한 달짜리 리서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강사가 할 수 없고요. 온전히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은 뉴 트랙, 새로운 트랙입니다. 은퇴 이전에 남들과 같은 트랙을 돌았다면 이번 트랙은 자신만의 트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트랙의 어원을 보니까 고대 노르디어 같은 경우는 발자국, 흔적, 고대 영어는 따라가다, 쫓다, 중세 영어는 흔적과 경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자국, 흔적인 것 같아요. 남들이 갔던 거, 어떤 내가 가지 않았던 길, 어떤 길이 나왔던 그런 걸 트랙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부터 자기담의 트랙을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퇴직 이후에 모든 길이 눈에 덮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길이 없죠. 이때 아무 발정에 따라갔다간 정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늑대를 만날 수도 있죠. 일단 자신의 자기담을 끌고 갈 수 있는 트랙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잘 선택할까요? 이때부터 이제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귀에 꽂히는 노래가 있죠. 책상 앞에 붙어있는 명언.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왠지 나를 끌고 가고 있고 왠지 나에게 힘을 주고 있고 또 왠지 내 것 같은 그런 말과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나만 좋아하거나 애착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자기다움의 트랙이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거나
그 사람의 음악 취향을 보면 대략 관계성과 감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놓은 책보단 주로 읽은 책을 확인하면 그 사람의 관심, 특성, 가치관,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찾는 그러니까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소유한 브랜드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휘발성이 강합니다. 인생 트랙이 될 만한 것은 시간과 애정이 깃들어진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기다움의 트랙을 알고 싶다면 선택한 음악과 책과 친구와 애인을 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에게 끌리는 것을 찾아서 트랙을 찾는 방법이 쉽습니다.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통해서 나만 느끼는 중력을 통해서 나의 트랙에 찾아가는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자신만의 인생 트랙과 자기다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니타스 라이프 교육 프로그램 중에 명언 노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트랙 노트라고 합니다. 일단 샘플을 하나 보고 어떻게 트랙을 만들고 자기다움을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앱으로 일단 설명을 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인용 트랙 노트를 종이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디지털로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에 하나의 이제 인용구를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용구를 계속 보면서 왜 내가 이거를 좋아했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지? 또 물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옛날 생각들이라든지 경험들을 적어보기도 하고요. 특히 자신이 썼던 인용구와 비슷한 인용구를 또 찾아갖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이 했던 것들을 갖다가 인용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활에 적용해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들은 한 번에 인용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인용구를 찾아서 집어넣든지 자기 생각을 쓰든지 아니면 자기의 글을 쓰든지 계속 쓰면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방법을 본다면은 처음에 2주 동안은 100개의 명언을 모으는 겁니다. 100개의 명언을 모으고 물론 100개를 딱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보통 300개 중에서 100개를 모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한 2주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는 100개 중에서 30개를 선별합니다. 이제 100개를 모았다면 글을 써보는 거거든요. 이제 일주일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서너 개, 한 10개를 적어보면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명언은 계속 글이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명언은 그냥 한번 쓰긴 썼는데 아무 생각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글을 쓰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일치되는 것들은 계속 글을 많이 쓰면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과감히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주 후에 100개에서 30개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주 동안 그 30개 중에서 딱 3개를 뽑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죠. 먼저 볼까요? 샘플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먼저 100개를 적고요. 100개를 적은 그 명언 그 안에 비슷한 것들을 모으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파란 글씨는 먼저 첫 번째 명언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명언들을 적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의한 이유를 적습니다. 내가 왜 이 인용구, 이 명언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는 거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명언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은 그 명언 하나를 써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내가 생각을 적고 또 다른 명언을 집어넣으면서 그 명언이 왜 나한테 좋았는지 또 그것이 왜 나를 마음을 흔들렸는지를 딱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처음에 적긴 적었는데 쓸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삭제하는 거죠. 이건 삭제된 명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개의 명언이 있지만은 총 또 2개의 또 명언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한 개의 명언을 갖다가 썼으면은 계속 업데이트하는 명언을 써가지고 내 생각들을 갖다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걸 우린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명언에 대해서 삶에 적용하고 또 왜 나한테 그것이 있었는지 또 내가 왜 그것을 명언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동의하는지 그 이유를 적는 것들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인용구에 대해서 계속 연구 조사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100개에서 30개를 줄여 정리할 때 보시면은 내가 많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다 빼버리시고 그런 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개 중에서 많이 더 업데이트한 거, 내가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글을 쓴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30개를 갖다가 취합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이 끌리는 것에 대한 통찰이죠. 명언 선택 과정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또 관심사, 그리고 인생의 철학과 일치하는 문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명언은 짧지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 내면과 강하게 공명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100개의 명언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내면적 관심사와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통해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개의 명언을 세계로 압축하는 과정,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각 명언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 과정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핵심 가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이 작업은 자신이 왜 특정 명언에 끌렸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왜 이 명언이 내게 감동을 주는가? 이 명언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나 욕망, 두려움, 희망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타 인지와 자기입니다. 이 작업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일종의 메타 인지를 자극합니다. 명언을 분석하고 자신과의 연관성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 체계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기담을 명확하는 데 도움을 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힘입니다. 압축 과정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와 신념의 본질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명언에서 도전, 자유, 성장이라는 공통된 테마를 발견했다면 이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3개의 명언은 자신의 핵심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다움의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기다움이란 내면의 고유한 가치와 신념을 발견하고 이를 삶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개의 명언을 세계로 줄이는 작업은 자기다움의 핵심 요소인 내면 탐구와 자아 표현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남은 3개의 명언은 자신의 고유한 철학과 비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은 자기 성찰과 메타인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에게도 100개 중에서 남은 3개입니다. 이 3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잘못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무엇인가를 찾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갈 자격이 없다. 삶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일처럼 느끼나요? 사실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3개 키워드를 만든 다음에 이거 가지고 지인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것들을 이 명언을 봤을 때 너가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이 나올 거죠. 뭐 가장 좋은 대답은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이건 너네? 너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자기답게 살았다는 증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지인들이 보면서 글쎄 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걸 본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 것 같나요? 한번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언 3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가치와 나의 세계관이죠. 이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기 쓰기, 회고록, 연대기 쓰기, 질문 노트 만들기, 자기 나름 소설 등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차차 소개하고 또 교육 시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남겼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기 안으로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구절에 반응했지?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었나? 나의 가치와 이 구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계속 물어보면서 자기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저는 그 각각의 3개의 명언 중에서 두 번째 인생, 목숨을 걸 만한 무엇, 그런 모험, 이것이 저한테 가장 큰 단어인 것 같아요. 저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단어죠. 그거를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것이 저의 자기다움으로 남과 다른 특징이라고 봅니다. 저에게 자기다움은 내가 나인 이유,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이것은 제가 이제 명언에서 뽑은 3개의 구절과 거기에 키워드와 또 제 인생을
살펴보면서 정의했던 자기다움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두 권의 책을 최근에 냈죠. 하나는 두 번째나 또 하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지금 만들고 있는 동영상이나 뭐 웹사이트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기다움을 시작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여기까지 책이 나왔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자기다움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